안녕하십니까, 돌팔입니다. 5월 넷째 주 배구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16개월 만에 첫 실전 경기에서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11시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2021 FIVB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1주차 중국과의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2020년 1월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전 태국과의 경기 이후 16개월 만에 첫 경기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상황. 세계 랭킹 1위 중국은 슈팅 등 주력 선수들이 대거 빠지고 신예 선수들이 나섰습니다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일단 한국은 완패했습니다. 특히 두 멤버의 논란으로 퇴출이 된 상태에서 세터 공백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배구계의 이동휘, 김다인과 도라이몽이 번갈아가며 세터 자리를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지만 월드킴과 소영 선배에게 연결되는 토스가 줄곧 불안했습니다. 공격 연결이 어거지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브도 불안해지면서 1세트의 기세를 잊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1세트 이동휘의 서브와 월드킴의 블로킹으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소영 선배의 득점과 중국의 연속 범실로 7대2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소영 선배와 월드킴의 공격이 막혔고 선발 세터로 나선 이동휘의 토스가 불안했습니다. 이후 경기 양상은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중국 장창린과 리우야난 공격 등에 다소 힘겨워했고 하지만 한송이의 블로킹과 교체 투입된 정지윤의 득점으로 앞서갔습니다. 중국도 손발이 다소 맞지 않았습니다. 20점과 세트 포인트를 선점했고 그러나 리우야난, 양한위, 다오린니의 득점에 24대 23까지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소영 선배의 득점으로 1세트를 끝냈고 소영 선배, 양봉, 월드킴이 나란히 4득점씩을 올리며 활약을 했습니다. 2세트에는 월드킴과 소영 선배의 활약으로 역시 초반 분위기를 잡았습니다만 소영 선배하고 클러치박의 공격이 가로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으로 흘렀는데 한국은 리시브가 살아나며 조금씩 공격 루트가 다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월드킴의 득점으로 16점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이후 클러치박도 득점에 가세를 했고 그러나 리시브에 이은 연결이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17대 19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결국 범실 이후 좀처럼 경기 분위기를 돌리지 못하여 2세트를 내줬습니다. 3세트는 클러치박과 소영 선배가 공격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 했지만 범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점수는 점점 벌어졌고요. 4대 10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호흡도 맞지 않았고 줄곧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정지훈의 회심의 공격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높이를 절실히 체감해야 했습니다. 소영 선배의 서브 득점 등으로 5점을 연속으로 뽑아내는 등 4세트를 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4세트 초반 양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범실 등으로 초반 주도권을 내줬고 정지훈의 공격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의 포지션 폴트 범실도 나오는 등 분위기 반전이 가능해 보였고 월드킴도 꾸준히 분전을 했습니다. 11대 15까지 점수가 좁혀졌으나 중국의 서브와 속공 등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월드킴이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득점을 올리며 끝까지 추격했지만 역부족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다음 경기인 태국과의 일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름집 에이스 강소주가 다시 긴 재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소주는 지난 21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거비 인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전거비 인대라는 거는 이제 거골과 비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그 두 개 사이를 잇는 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소주가 부상을 당한 건 지난 3월 30일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었습니다. 2연승 속에 3차전에 임했던 기름집은 3세트와 4세트를 내주며 힘겨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4세트에는 강소주가 발목 부상을 당하여 14대 21에서 박혜민과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강소주는 당시 웜업존에서 치료를 받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통증이 순간적으로 몰려왔고 중요한 순간 부상으로 코트에서 나와야 한다는 아쉬움까지 오버랩된 것입니다. 5세트 승리로 기름집은 3연승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강소주는 기뻐서 웃다가도 통증이 몰려와 눈물이 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소주의 오른쪽 발목은 1월 22일 현대건설전 3세트에서 이미 부상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당시 상대 헬렌 루소가 공격 이후 센터라인을 침범하여 착지했고 블로킹에 나섰던 강소주가 루스의 발 위로 착지하며 발목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발목에 무리가 간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시즌을 치르던 강소주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에 다시 한번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지며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후 강소주는 비시즌 휴식기를 보내다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기름집은 외부 기관을 섭외해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소주는 점프 후 착지 때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병원 크로스 체킹 결과 두 곳 모두 수술을 하는 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단과 강소주의 의견도 수술로 모아졌습니다. 강소주는 지난 21일 수술을 받은 이후 24일 퇴원해 경기도 가평군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부스는 2주 동안 하게 되며 기부스를 풀면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됩니다. 재활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깁스를 한 상태에서 강소준은 최초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게 되고 2주차에서는 가벼운 상체 운동 정도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목 통증으로 대표팀 엔트리에서 빠진 강소준은 수술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정상 개최될 경우에도 합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소준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선 VNL 경기가 시작됐는데 TV로 열심히 언니들과 동생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소준은 재활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나 벌써 프로에 와서 세 번째 수술이지만 이번에도 인내하며 이겨내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킴이 2020-2021 유럽 배구 연맹 컵대회 우승팀 사오젤라 몬차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을 당시 협상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상하이 광명과 계약했다는 후일담이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배구 매체 팔라볼로 온라인은 월드킴이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상하이에 입단한다. 몬차도 계약을 제시했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킴은 19일 2021-2022 시즌 소속팀으로 상하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는 2017-18 시즌 정규리그 우승 및 플레이오프 준우승 당시 중국 여자배구 리그 외국인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월드킴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몬차는 18-19 시즌 챌린지컵 우승 2년 만에 CV컵을 제패한 신흥 강호입니다. 챌린지컵은 유럽 배구 클럽 대항전 3등급, CV컵은 2등급 대회입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챔피언스 리그 제패입니다. 몬차는 선수단 맏언니 역할을 해준 2007 국제배구연맹 월드 그랑프리 우승 멤버 플로르시 메이너스와의 계약이 끝나자 월드킴을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팔라볼로 온라인은 월드킴을 인류 선수라고 칭하며 몬차에 오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는 유럽 배구연맹 리그 랭킹 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다가올 태국전을 또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KBS 라이프에서 그동안 실체가 모호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 예고가 됐죠. KBS 라이프에서 7시에 생중계로 해준다고 합니다. 쿠팡 플레이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쿠팡 플레이는 이번에 가입하면은 공짜로 30일 동안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테레비로 볼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공지사항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VNL 일정이 일주일에 3시합씩 하거든요. 그 모든 시합을 전체를 리뷰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틀에 1시합씩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기는 시합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이기는 시합을 리뷰를 해서 보는 게 또 시청자분들도 기분도 좋고 재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요번 중국전도 이번에 리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식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태국전을 꼭 승리를 해서 태국도 멤버가 거의 10명 이상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해서 다음 영상이 꼭 태국전에 대한 리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